다음은 국내 증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시장이 굉장히 또 강했습니다.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3,100포인트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의 이 질주가 돋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7% 급등하면서 정말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고요. 삼성전자도 4% 넘게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이렇게 200조의 벽을 뚫어낼 수 있었던 배경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연초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벌써 주가가 70%나 넘게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총 200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큰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AI 수혜입니다. 지금 생성형 AI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뒷받침하려면 고성능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특히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4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하이닉스가 자연스럽게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업을 통해서 AI 반도체용 메모리 시장을 선점한 게 가장 결정적이고요. 하이닉스는 HBM4 제품의 샘플을 이미 주요 고객사에게 공급을 했고 일부 물량은 납품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본격적인 양산은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 분야는 하이닉스가 리드를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부의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정책,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탄력이 붙었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200조 원을 넘길 수 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목표였는데 이걸 1년 반도체 되지 않아서 달성을 하면서 지금 기대감 속에서 250조 또 300조까지 바라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연초와 대비했을 때는 주가가 70%까지 올랐다라는 점에 봤을 때는 연초에 살 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HBM4에 대한 기대감도 많은 상황인 거고 하이닉스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명확하다라는 게 좀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주 신공장 이야기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공정 관련된 시설을 짓겠다라는 건데 더욱더 그러면 시설을 확대하면 기대감도 커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청주에 지으려고 하는 건 패키징 테스트 이 후공정 시설입니다.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SK하이닉스의 PNT 시설은 현재 이천과 청주 등에 있고요. 이번이 7번째 공장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웨이퍼 공정보다 이 후공정 단계에서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HBM처럼 D램을 여러 겹 쌓아야 하는 고부가 메모리는 칩쌓기나 방열, 휨 제어 기능 등 좀 이렇게 모두 후공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단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웨이퍼를 만들어도 제품으로 좀 완성하기가 어려운 모습이 후공정 시설입니다. 특히 이번에 짓는 PNT7 시설은 바로 이 기술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화된 라인이 될 예정이고요. 완공되면 HBM4 같은 고성능 칩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공정 전반적에서 완비해 가고 있다라는 인식을 받게 됐고요. 단순한 팹 확대를 넘어서서 기술과 생산 체인에서도 완성도를 더 높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청주 공장이 바로 후공정 공장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땐 웨이퍼보다는 후공정이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밤에 또 내일 새벽에 있을 예정이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주의 흐름도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변수로 꼽히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그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데요. SK하이닉스와는 또 글로벌 시장에서 정면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나 향후 전망은 국내 반도체 업황을 미리 살펴보는 하나의 기준처럼 자주 활용이 됩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먼저 AI 서버 수요가 얼마나 실적에 반영됐는지인데요. 마이크론도 HBM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AI 관련 매출이 뚜렷하게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AI 메모리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내 생산 라인 가동률과 또 설비 투자 확대 계획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 안에서 직접 생산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면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칩스법이나 IRA 같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실제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건 국내 기업들과는 비교해 볼 수 있는 참고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번에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단순히 잘 나왔냐 못 나왔냐 보다는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HD 현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미국과 조선업 협력에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급망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조선업 쪽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자리 어떻게 마련이 된 건지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행사는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6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일정인데요. HD현대와 서울대학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7월 미국 현지에서 체결된 교육협력 MOU의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당시 HD현대와 서울대 그리고 미시간대학교가 인재 육성과 교육 협력을 위한 3자 협약을 맺었었는데요. 이번 포럼에서는 그 약속을 실제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건지 기술 공유와 인재 양성 방향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시간대와 MIT,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포함해서 6개 미국 대학의 조선해양공학 교수들이 직접 한국을 찾았고요. 국내에서도 서울대나 카이스트, 포스텍 등 우리나라 대표 연구기관 교수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서서 교육과정 자체를 함께 설계하고 공동 연구 주제까지 논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미래형 조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 포럼은 단순한 학술 포럼이 아니라 실제로 선박 건조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손을 잡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지금 체결이 된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포럼이 열리기 전에 HD현대는 미국 조선사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상선조선소만 5곳을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해양 지원선만 300척 넘게 건조한 꽤나 대표적인 현지 조선사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측은 2028년까지 미국 내 조선소에서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함께 만들기로 했는데요. 설계와 기자재 구매, 건조기술 같은 건 HD현대가 맡고 일부 블록은 한국에서 제작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는 사실 존스법을 고려한 전략입니다.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돼야 한다라는 규정이 현재는 있습니다. 한편 이 HD현대가 미국 조선사와 이번에 손을 잡으면서 이 규제를 우회하면서도 또 미국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인데요. 여기에다가 방산 분야 협력도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조선 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는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맺었고요. 방산 기자재 업체인 FMD와도 현재 공급망 협력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선업 전 분야에서 미국과의 전방위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